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이 좀 바쁠 때예요. 일도 이제 오후에 또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점심도 먹여야 되고 또 저녁까지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심한 날이라 마음도 막 토요일은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제일 좀 급한 날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좀 바빠서 못해서 이걸 오늘 안 하면 좀 철진한 뉴스처럼 보여질까봐 일단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날 뉴스긴 한 것 같아요. 뉴스? 어떤 이거 제가 하는 얘기들은 아니고 저는 뉴스와 이제 제 생각을 섞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화가 날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밴쿠버 앞으로 향후 뭐 2년, 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임대료의 상승과 그리고 집값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전문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방구석 유튜버일 뿐입니다.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는 뉴스들은 제가 만들어낸 뉴스들이 아니고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뭐 모기지 주택공사 여기 나오죠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 부동산 협회 그리고 정부 자료들에 만든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어쨌든 볼게요. 자, 모기지 주택공사에서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자, 메트로 밴쿠버 임대료가 향후 2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임대료 상승이 계속 겪어왔던 일이에요. 그죠? 이 지난 몇 년뿐만 아니라 뭐 지난 10년 동안 뭐 자료가 정확하게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밴쿠버에 한 20년 전에 한번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지 않았나요? 그죠? 떨어진 때도 있긴 있었을 텐데 단기간에 뭐 1, 2년 떨어졌나? 그죠? 어떤 금융위기가 났을 때 좀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뒤로 또 계속 상승.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했다. 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으니까. 그건 너무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 임대료는 현재 방 2개 침실 주택 임대료 이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2,380달러. 밴쿠버는 아닌 것 같고 밴쿠버는 훨씬 더 비싼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2026년에는 불과 2년 뒤에는 2,800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420달러면은 거의 그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건데 그럼 20% 이상 올라가는 거네요. 그죠? 자,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실률이다. 공실률. 지금 빈집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민자들 많이 들어왔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인구만 늘어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대 수는 점점 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제 대학교 간 아들이 있는데 뭐 2, 3년 뒤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집에 있을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간다. 제 주변에 제 또래 이제 계신 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애들 얘기로는 뭐 나 나가 살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대료 얼마인 줄 알고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직장을 잡으면 나갈 수 있죠. 그럼 세대는 분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집에 나가는 순간 얘네들도 자기가 뭐 몸 누일 장소, 고개를 바닥에 붙일 장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렌트겠죠.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당장. 그러니까 렌트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게 지금 1%래요. 1%.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요즘에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제가 볼 때는 이거 반발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뭐 집주인들 압박하고 투자하지 못한 렌트를 누가 줍니까? 여기 아파트먼트 운영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 개인들도 임대를 많이 줘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개인 임대들이 주인들 압박해서 기분 나쁘고 앞으로 뭐 돈도 못 벌 것 같은데 내가 왜 임대 왜 줘? 이런 식으로 임대 공급 자체가 줄면 수요는 지금 사실상 어마어마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안이 없죠. 임대료 상승밖에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봐요. 여기도 설명이 나오네요 보니까. 자, 보고서는 기조 임차인이 임대 시장에서 제한된 대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집을 사든지 렌트를 계속 하든지 해야 되는데 렌트는 계속 오르는데 그럼 다른 대안이 뭡니까? 집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집값 상승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죠. 다행히 유학생 유입을 좀 줄이긴 했다지만 얼마나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그죠? 자, 주택 건설. 주택 건설은 저는 뭐 어떤 자료 통계를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기는 모기지 공사에 낸 자료니까 뭐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주택 건설을 계속 감소를 지속하다가 2025년 내년이죠 반등해서 2026년에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일단은 공급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2016년에 건설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저거는 분양이 이제 2017년이나 2018년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향후 한 2, 3년 동안에는 수요는 높은데 건설 주택 건설도 감소가 지금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 통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근데 이것도 예측일 뿐이지 불확실하다. 그죠? 왜냐하면 높은 토지 및 건설 비용과 자금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현 상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디벨로퍼들도 돈을 꼬아야 돼요.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모기지가 높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못 버는 거, 마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번에 누가 얘기했어요. 마진이 없어지면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건설을 못 합니다.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2, 3년 동안 나온다고 통계 자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면 망한 거다. 근데 집은 달라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망했어. 그 식당 안 가면 되죠. 뭐 당구장 운영, 뭐 만화방 운영,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이 망했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은 다르잖아요. 집은 필수제라서 어떻게든 집은 살아야 돼요.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건설업자들이 좀 힘들어지고 망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 수요는 높은데 우리가 수요 공급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을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그리고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 리스크가 있다. 더 심해진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코키틀람, 포코, 포트미디, 메이플리치, 서리, 델타, 랭리 등 밴쿠버의 지자체들의 토지 가격 하락으로 당분간 임대주택 건설 붐이 일어날 것이다. 자, 임대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는 건 주택 가격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하고 주택 가격하고 제가 볼 따로 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욕구 있잖아요. 내 집을 사서 내 자산을 늘리고 싶고 내 자녀들과 이민생활 편안한 캐나다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사실은 임대주택 들어가면 당분간은 주택은 이제 주택난을 해결할 수는 있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보다는 나는 내 집에 살고 싶다라는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자, 보고서는 2024년에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주택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4년에 기점으로 하락이 멈추고 2025년, 2026년에는 2022년의 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좀 예측했다. 이게 뭐 부동산 모기지협회 보고서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라는 그 주장도 몇 번 들어봤어요.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택 구매자들의 희망이 72%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신호탄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집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응답자의 72%가 내가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시장에 들어간다. 이게 지난해보다 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언제 되냐? 근데 지금도 사실은 주택 담보 대출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건 지금 사실상 멈췄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금리가 여전한데도 일단 집값 하락을 멈춘 상태고 저게 신호탄이 될 뿐이지.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비싸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가 될까? 캐나다 금리 인하는 언제가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저 전문가 전혀 아니에요. 제 얘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좀 되게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물가가 여전히 좀 거센 입장이라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물가는 고기값도 굉장히 여전히 비싸고 그죠? 그리고 가스는 너무 비싸. 오늘도 아침에 207인가 막 그러던데
그죠? 그게 그나마 떨어진 거예요. 왜 국제유가는 5일째 떨어졌는데 기름값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때는 되게 늦게 떨어지고 맨날. 자, 맥클램 총재가 얘기했으면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캐나다 금리는 미국과 크게 벌어질 수가 없다. 지금도 뭐 0.25에서 0.5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요거보다 더 벌어지면 캐나다에 있는 자본들이 캐나다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미국 가면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지금 뭐 5%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캐나다 금리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 떨어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쪽이 1%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뭐 사실 여기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은행에 넣어놓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자본들 막 몇백억, 몇천억 혹은 뭐 몇 조 단위의 그런 자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1% 차이여도 돈이 소위 말해서 그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회사들, 자본들이 남아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죠? 이게 다시 무역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져야지 우리 떨어뜨릴 거야라는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자, 그럼 미국은 또 언제 금리 인하할까? 이제 근데 캐나다는 압박이 심합니다, 지금. 여러 막 업체들이 뭐 이런 데서 금리 떨어뜨려야 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0월 전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그나마 보이는 게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쉽게 말해서 금리를 좀 떨어뜨리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제 좀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정부에서 또 금리를 좀 떨어뜨려 줬구나라는 그걸 자랑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매클럼 총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돼. 우리는 이거 쉽게 못 떨어뜨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캐나다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4.25로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은 언제 떨어지냐. 근데 미국도 참 애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사이 한 번쯤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도 중요한 게 대선이 있어요 또. 대선이 있어서 이 기사가 저는 이제 제일 현실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연방준비은행도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독립돼 있지 않죠. 정치 영향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대선이 지금 있는 입장에서 뒤에 바이든이 지켜보고 있죠.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 전에 떨어뜨린다. 그 바이든한테 좋죠. 바이든이 대선 직전에 금리가 좀 떨어져서 그러면 당연히 뭐 주식도 좀 오를 테고 집값도 좀 오르고 사람들이 또 뭐 경제 또 자영업자도 좀 좋아할 테고 그런 표들이 올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 또 경쟁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자기가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금리를 떨어뜨리면 나는 금리를 떨어뜨린 대통령이 되는 거야 또. 그리고 자기 대통령 된 이후에 주택 가격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자는 거죠. 취임하면서 거 봐라. 내가 취임하자마자 내 경제를 이렇게 살렸잖아. 이런 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 뭐 그 똑같은 입장으로 매클럼 총재도 지금 난처한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버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봤었는데 보니까 그 온타리오 중에서는 지금 포드 그 사람이 주지사인가요? 아니면은 시장인가? 토론토 시장인가?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보수당인데 보수당에서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 리버럴은 떨어지고 보수당의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도 총선 전에 금리를 떨어뜨리면 트루도 총리한테 지금 약간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보수당이 예를 들어서 선거를 이겨서 보수당에서 정권이 잡은 다음에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럼 보수당이 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봐라. 보수당이 오래간만에 집권하니까 경제 좋아지잖아. 집값 오르잖아. 금리 떨어졌잖아. 이런 자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연방은행 총재들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주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금리와 별도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밴쿠버 임대료 2년 동안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금리랑 상관없이 집값도 지금 금리가 안 떨어졌는데도 집값도 하락도 멈춘 상태고 여전히 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밴쿠버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
특히나 집을 살려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집주인이고 집이 있긴 하지만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죠. 솔직한 심정이고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집 구매하는 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방송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남은 주말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